안녕하세요. 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 대포 통장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제 블로그 글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같은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돼요. 근데 다만 제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제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입니다. 누구든지 적금 매체를 사용하여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금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자, 그다음 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이런 처벌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 위에 그 각호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됩니다. 먼저 양도 양수하는 경우. 근데 양도 양수는 사실은 확정적인 양도 양수 의사에 의해서 전자금융 거래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카드나 통장 등을 확정적으로 상대방한테 주겠다, 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전자금융거래법 6조 제3항 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로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이 금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통장을 교부한 경우 이외에는 요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실무상 이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저희 살펴보면 판례의 경우 사실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무형적인 이익 역시 본법 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서 규정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금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리고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적금 매체의 개수, 교부의 행태나 정황, 교부가 된 동기의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 수령 방식 등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서 그 적금 매체 교부가,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의 적금 매체를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 용인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적금 매체에 해당하여 그 범위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 법률에 의하더라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급정지 이렇게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지급정지는 형사 절차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거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풀리게 됩니다. 다만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대출을 해준다는 말 자체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거짓말인 이상 대가 관계가 사실 결여된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현행 판례가 그렇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의 대안 내역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대포 통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지급 정지로 인해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서는 이런 과거보다도 대포 통장들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최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